사람은 여기저기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기본 동사 go를 말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원어민들이 어떨 때는 go to, 또 어떨 때는 go for, go 다음에 또 ing를 그냥 붙일 때도 있고 심지어 go 다음에 그냥 동사를 붙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다, 회사로 가다 라고 할 때 go for work, go to work, go work 이런 것들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다 접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가장 맞을까요? 기본 동사 go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총 7가지나 되거든요. 이 부분 하나씩 같이 배워볼게요. 제가 7가지 모두 다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잘 보면 go 그냥 하나만 쓰고 바로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잘 보면 보통 갈 때는 어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쪽으로라는 뜻의 to를 붙여서 go to work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냥 go to가 아니라 또 go to the gym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앞에 너가 없고 어떨 때는 또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go for 이것도 있어요. go for a walk. 그런데 또 어떨 때는 go on a vacation. 이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다른 거냐? 도대체 나는 뭘로 말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ing를 바로 붙여 말할 수도 있고 마지막 7번째도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go라는 동사랑 다른 동사를 붙여서 바로 말해요. Go get some food.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쓰는지 하나씩 뉘앙스랑 또 자주 쓰는 표현들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거에 맞게 잘 말할 수 있는지 제가 퀴즈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go home, 집으로 가다. 이렇게 go 다음에 뒤에 to, for, on 이런 거 없이 바로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는 건데요. 이때 뒤에 오는 단어는 부사예요. home 같은 경우는 집 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집으로 라는 부사도 돼요. 보통 부사는 공간, 방향, 또 시간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집으로 라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사들을 붙일 때 다 go 다음에 바로 붙였어요. 거기로 라는 부사로 말을 하면은 go there, 밖으로 라고 말할 땐 밖으로 가다, go outside, outside 이 자체가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부사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죠. 또 예를 들어서 빨리 가다 이럴 땐 go quickly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보면은 위에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빨리 quickly 이 단어를 그냥 go 다음에 바로 붙여 쓴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죠. 굳이 어느 쪽으로라는 to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똑같이 뒤에 뭐 there, outside, home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듯한 단어가 와도 쪽으로란 뜻의 to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go ahead, 이거는 앞서가다란 뜻이에요. 외국인 친구랑 딱 부딪혀서 먼저 가세요 라고 할 때도 go ahead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층으로 가다, 이것도 go upstairs, upstairs 이것도 위층으로 라는 부사인데 stair 이게 계단이죠. 그런데 계단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stairs라고 s를 붙여 말하는데 up 이건 위로란 뜻이어서 위로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결국 위층이겠죠? 그 계단들을 모두 올라가야지 위층이기 때문에 upstairs 이렇게 이제 s가 붙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go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듯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쪽으로란 뜻의 to 같은 게 붙지 않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to가 붙어요. 얘네는 부사가 아니라 바로 명사예요. work 이거는 일터, 회사란 뜻이에요. 특히 제가 맨 처음에 work 설명드렸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work는 원래 동사로 일하다인데 명사로 업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업무를 하는 회사, 일터, 직장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go to 다음에 붙일 땐 그 장소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일터, 직장, 회사예요. 회사 가다, 출근하다는 go to work라고 하는데 이때 굳이 너를 붙이지 않아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라면
그 회사로 가다처럼 말할 일이 없고 그냥 go to work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친구네 회사 놀러 갔거나 거래처 회사 갔을 때는 go to the work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굳이 work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office라고 해요. 만약에 뭐 John이라는 그 친구나 거래처 사람의 그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면 go to John's office 아니면 또 방문하는 거라서 visit John's office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누구의 오피스에 방문하다. 그래서 go to the work라고 할 일은 잘 없어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굳이 그 회사로 가다, 그 학교로 가다, 그 성당으로 가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가다도 go to school 이거는 본인이 다니는 그 소속된 학교 가는 거고요. 성당 가는 것도 go to church 이것도 주말마다 가는 본인이 소속된 그 종교, 뭐 성당이든 교회든 갈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그 건물로 가는 경우는 너를 써요. 특히 go to the school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 운동장에서 산책하려고 저녁에. 이럴 때는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 참관 수업하러 학교로 갔어요. 그럴 때도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그 학교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의 그 학교. 내가 학생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러 가다 이런 것도 그 침대로 가다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go to bed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너를 붙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고유명사인 경우예요. 그리고 그 고유명사가 너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써요. 부산으로 가는 건 go to 부산 이렇게 그 지역 이름에 너가 없잖아요. 그냥 부산으로 가다. 스타벅스로 가다도 go to Starbuck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에 너가 없잖아요. 혹시 그 고유명사에 너가 포함된 경우 그거는 이제 3번에 또 나올 건데 그럴 때는 쓸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고유명사는 너를 붙이지 않아요. 고유명사인데 이름 자체가 너 현대서울 이면은 그럴 때는 더를 붙이게 되지만 이런 경우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고유명사들 너 붙이지 않겠죠. 미국 가는 거는 go to America 이렇게 그냥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너를 붙여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학교, school, 회사, work, 그리고 교회 성당, church, 자러 가는 침대, bed 외에는 거의 다 더를 붙이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매일매일 가는 학교, 회사, 또 침대는 너를 붙이지 않아요 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헬스장 매일매일 가면 너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했었던 보통 사람들이 매일매일 다니는 그리고 이제 물론 주말이랑 방학은 안 가겠지만 소속되어서 가는 그런 곳 외에는 너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마트도 매일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너를 붙여요. 특정한 그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곳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죠. The gym, 그 헬스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헬스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러닝머신 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령 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하는 그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the gym 이렇게 하고요. 헬스장은 그냥 gym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입술 살짝만 오므리면 돼요. gym 아니고 gym. 그리고 병원 가다도 go to the doctor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진료를 보던 그 의사에게 간다라고 할 땐 go to the doctor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 병원의 아무 의사에게나 한 명에게 간다라고 할 땐 go to a doctor 이것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그 보험 때문에 항상 가던 그 의사에게 가기 때문에 너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우리는 쓸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트 가다도 go to the grocery store 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트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마트. 우유도 팔고, 계란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런 그 마트로 가기 때문에 go to the grocery store. 그리고 고유명사에 너가 포함되어 있으면 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Starbucks 아니면 뭐 Olive Young 이런 거 아니고 더 현대서울은 그 자체가 고유명사에 너가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너가 있겠죠? Go to the 현대서울. 그리고 미국을 아까 America라고 했는데 미국을 말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 남한, 대한민국 세 개나 있죠? 영어도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States 이거예요. 이때는 그 이름 자체에 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go to the States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여러 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tates라고 또 S 붙은 이 단어. 그리고 그냥 그 주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그 주들, the States. 이게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때문에 go to the States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은 go to America 보다는 go to the States 이렇게 더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어도 볼 수 있긴 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데나 하나일 때는 어를 써요. 그리고 이때도 더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go to the gallery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갤러리, 그림 보고 관람하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갤러리로 가기 때문에 너를 써도 되는데 갤러리는 조금 뭐 헬스장, 병원, 마트 같은 것보다는 정말 좀 드물게 가는 느낌이 좀 더 있긴 하죠.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가는 집 앞 마트, 또 병원보다는 아무 갤러리나 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해서 유독 갤러리는 어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걸 또 모르면 뭐야 왜 또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기보다 원리를 생각하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너를 쓰는지 그라는 뜻, 어떨 때 어를 쓰는지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 그래서 본인이 자주자주 가는 갤러리가 있다면 go to the gallery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 갔다면 go to a gallery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너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냥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뉘앙스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말할 때 go to the라고 하면은 편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회사, 교회, 침대 빼고는 다. 그런데 원어민들이 어를 쓰면 아 얘네 그런 뉘앙스로 썼네. 아무데나 한 군데 갔다는 뉘앙스네. 이렇게 그냥 딱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go 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느 쪽으로 란 뜻이었는데 for 이게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서 가다예요. 그래서 산책하러 가는 건 go for a walk라고 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어떨 땐 어가 나오고 어떨 땐 아니고 또 some도 나오고 s도 붙고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랜덤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기억하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은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렇게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붙여요. 아까 학교, school, 회사, work, 침대, bed 이런 거 다 안 붙였죠. 아침, 점심, 저녁도 계속 반복되는 거이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냥 breakfast, lunch, dinner 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원들이 점심 먹으러 어딘가 나가요. 그럴 때 go for lunch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러 가다. 이렇게 한 잔이라고 굳이 말하려면 go for a coffee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동료랑 정말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마시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 그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할 땐 go for the coffee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냥 외웠다가 뭐야 왜 또 달라 헷갈려가 아니라 원리로 다 생각해서 다 모든 것에 적용하자고 했죠. 그리고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 go for a beer 해도 되고 우리 맥주 좀 마시러 가자 go for some beer 해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뒤에가 막 이것저것 바뀌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특히 기본 동사 go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아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그냥 똑같기 때문에 뒤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뉘앙스에 맞게 쓰면 돼요. 제가 이 go에 관련된 질문을 모든 동사 통틀어서 가장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제가 쫙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술 마시러 가다라고 할 때 그냥 drink라고 하면 그게 결국 술을 말하거든요. 맥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고 그냥 drink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럴 때는 go for a drink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막 go for some drink라고 해도 되고 우리 여러 잔 술 마시러 가면은 한국에는 여러 잔 마시잖아요. go for drinks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s 붙여서 말해도 돼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영어로 check-up이라고 하는데요. check 하는 거죠. up은 완전 다 한번 쭉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한번 검사하는 거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 이제 한번 쭉 다 하러 가잖아요. 어를 붙여서 go for a check-up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 7개이기 때문에 이제 3개 남았는데요. go on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go on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오래 갖고 그리고 멀리 가는 느낌에 써요. 우리 날짜를 말할 때 on을 이용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은 on Friday라고 on을 붙여서 써요. 1월 1일 같은 날짜를 말할 때도 on January 1st처럼 on이랑 써요. 이렇게 좀 여러 날들이 필요한 그런 거에 on을 쓰는 거죠. 휴가도 하루 종일 보통 쓰잖아요. 휴가를 뭐 잠깐 30분 동안 앞에 점심 먹으러 갔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휴가는 쓰게 되면 그날 하루는 적어도 통으로 쓰고 뭐 일주일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목적의 on을 쓰는 거죠. 그리고 휴가를 가다도 여러분 3개 다 볼 수 있고 제가 이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유튜브 댓글로도 받았었고 어떨 때는 go on a vacation, 어떨 때는 그냥 go on vacation, 또 어떨 때는 go on the vacation 3개 다 돼요. 3개 다 휴가를 간다라는 뜻이고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말할 땐 셋 다 다른 그 뉘앙스를 느끼면 되고 나는 그냥 셋 중에 가장 편한 걸로 말하면 돼요. go on a vacation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해외 어디로 가기로 내가 그 휴가 계획을 잡았어요. 이 한 번의 휴가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go on vacation 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굳이 특정하게 한 번의 특별한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래서 그냥 휴가라는 개념, 그거를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이건 그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간다처럼 말할 때는 너를 선택하면 돼요. 뭐 외국인이랑 동료랑 얘기하다가 너 그때 예매했어? 나 그 휴가 이제 다음 주에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일이 있을 때 더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그냥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출장, 한 번의 소풍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를 가장 자주 쓰고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어로 말하면 돼요. Go on a trip, 여행 가다. Go on a business trip, 출장은 대신에 business만 넣으면 되고요. 소풍 가다는 go on a picnic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는 go 다음에 ing를 바로 붙여 쓰는 경우인데요. 보통 활동적인 거를 말할 때 이렇게 ing 형태의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를 go 다음에 바로 말하면 돼요. 우리도 그냥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shopping 이 단어에서 온 거고 ing 형태를 그냥 go 다음에 바로 써서 go shopping 이라고 하면 쇼핑하러 가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swimming 이라고 ing 형태로 많이 쓰잖아요. 이거를 go 다음에 바로 쓰는 거예요.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걸으러 가다는 go walking. 우리 walking이란 말 하죠. go walking. 그러면 go for a walk랑 뭐가 다르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for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 그리고 walking 같은 경우는 제가 ing는 활동적인 거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걷기 운동,
활동하러 가는 느낌, 액티비티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달리러 가는 것도 running 그대로 써서 go running. 조깅하러 가는 것도 go jogging. 보트 타러 가는 것도 go boating.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o 다음에 동사를 바로 붙여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동사는 거의 없어요. go, come도 좀 가능하고 이 두 개가 거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동사랑 동사를 붙일 때 그 사이에 뭔가 써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go swimming처럼 ing 형태로 뒤에를 바꾸거나 아니면 to를 붙여 쓰거나 go to get some food.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다 다음에 get을 쓰려면 want get은 안 되죠. want to get 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to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원래 다 to를 넣어도 되는데 go 이게 워낙 자주 쓰는 기본 동사이다 보니까 to를 생략하고 써요. 좀 더 구어체적으로 캐주얼하게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go get some food는 가서 먹을 것 좀 get해라, 뭐 사라, 또 사서 먹어라까지 다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grab 이거는 잡다인데 이것도 먹다가 돼요. Go grab some food. 그리고 가서 혼자 놀아. Go play by yourself. 이건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고요. 가서 방 좀 치워. Go clean your room. 그 동작 두 개를 연달아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문 두 개를 연달아 말하는 느낌이에요. 가, go, 치워, clean. 가서 치워. 가고 치우라는 거죠. Go clean your room. 그리고 가서 선생님께 여쭤봐. 물어봐 아니고 여쭤봐야 되죠. 왜냐하면 존대어 써야 되니까. Go ask your teacher. 가서 선생님께 여쭤봐. 가서 진료 봐라고 할 때도 go see a doctor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항상 가는 의사 선생님께 가서 진료를 봐라라고 할 땐 go see the doctor 이라고 할 수 있고 진료를 보다가 see인데 그냥 아까처럼 go to a doctor 그냥 병원 가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 가라도 되고 go to the doctor, go see a doctor, go see the doctor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go 기본동사 표현들 모조리 다 정리를 해봤는데 배운 대로 영어 문장 만들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아침 8시에 회사 가다는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go to work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I go to work 아침 8시 at 8 a.m. 이라고 하면 되겠죠. I go to work at 8 a.m. 그런데 유럽에 나 일하러 갔었어 이렇게 말을 할 땐 이때는 회사로 간 게 아니잖아요. 회사로 가다는 어디로에 해당되는 to를 말을 해요. go to work 이게 딱 회사 가다이고 일하러 간 건 일이라는 그 업무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work는 회사이고 업무를 위해서 간다라고 할 땐 I went 그리고 이때는 유럽으로 간 거죠. 그래서 I went to Europe 이때는 이제 나라 이름이라 너가 필요 없죠. 그리고 일하러 업무를 위해 for work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는 업무라는 뜻이에요. 업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유럽에 간 거죠. 무엇을 위해서 갔는지는 for를 붙여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가는 거랑 일하러 가는 거랑 일하러 다른 데 가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리고 3번은 나 가서 일해야 해 처럼 일하러 가야 해가 아니라 결국은 같은 말인데 약간 그 말투가 다르잖아요. 가서 뭐뭐 하다라고 할 땐 go 다음에 바로 그 동사를 붙여 쓰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I have to 그 다음에 go work 가서 일하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 느껴지세요? 회사 가다는 go to work 그리고 무언가 업무를 하러 어딘가에 갔을 때는 그냥 I went to 하고 어디로 갔는지 말하고 그냥 마지막에 목적이
그 업무를 위한 거였다. for work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땐 go 다음에 그 동사를 바로 쓰는 거죠. 가서 일한다. go work. 우리 3개만 더 해볼 건데요. 우리 딸은 벌써 학교 갔어. 이거는 본인 학교로 간 거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My daughter 벌써 갔어요. already 학교 벌써 간 거니까 go 아니고 went to school. 이때는 너가 필요 없죠. already went to school. 그래서 우리 딸이 가는 학교, 본인이 소속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go to school. 그거 이제 과거형 went로 말을 하는데 민준이 선생님과 말씀 나누러 학교에 갔었어. 이렇게 말할 땐 부모님이 그 학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go to school 아니고 go to the school 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I went to 그 학교로 가는 거죠. I went to the school. 그리고 to 뭐뭐 하기 위해서 talk with 이제 아이 이름 말하겠죠. 민준's teacher 이런 식으로 went to the school로 말을 하게 되고요. 나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산책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I go for a walk. 제가 아까 go for a walk 이거랑 go walking 이게 다르다고 했죠. go for a walk는 그냥 가볍게 걷는 느낌, go walking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제대로 걷기 운동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액티비티 하는 느낌. 그래서 I go for a walk.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when I'm stressed 라고 해요. 내가 받은 거라서 수동태처럼 써요. 당하는 느낌으로. When I'm stressed. I go for a walk when I'm stressed.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 쭉 정리를 해봤고 go for a walk까지 여러분께 댓글 퀴즈 2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러 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산책하는 거랑 걷기 운동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간다. 이거 워킹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For my health. 나의 건강을 위해 매일이니까 every day. 여러분 문장 잘 만들 수 있겠나요? 그 다음 맥주 한잔 하러 갈래? 맥주 한잔 마시러 갈래? 이것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건데 뭐뭐 할래라고 제안을 할 땐 how about 다음에 ing로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건데 how about 그리고 ing니까 going 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가는데 그때 맥주 한 잔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뉘앙스로 말하고 싶기 때문에 go 그리고 무언가 위해서 뒤에 그 한 잔의 맥주 잘 붙여 말해야겠죠. 제가 힌트 완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천천히 배운 거 생각하면서 댓글에 문장 적어 보시고요. 정답은 댓글창 맨 위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숨겨 놓을게요. 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기본 동사 go 표현 모두 총정리해봤어요. 오늘 배운 부분을 넘어서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쓰는 기본 동사 7개로 빠르게 입트고 문장 만들고 영어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